안녕하세요. 힐링한담입니다.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사람. 구스도 후토시 지음, 김혜영 옹김, 동양북수. 저자인 구스도 후토시는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여 그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개발서와 입문서, 심리서 등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습득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의식에 기대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이성적 사고보다 직관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체험한 그는 무의식 활용법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무의식 관련 서적들과 비교하자면 처음 접하는 사람이 접근하기에도 난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 간단하고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기까지 한 활용법도 알고 보면 모든 원리를 함축하고 있고 다 이유가 있는 방법들이더라고요. 너무 쉽게 풀었어서 간단해 보인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저자가 많은 책을 섭렵하여 지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확실했고 그 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된 상태에서 실제 체험을 통해 무의식 활용법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느껴졌어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읽기만 해서는 절대 달라지지 않으니 간단한 것부터 꼭 직접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사람. 무의식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다. 왜 무의식을 믿지 못하는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와 1분이면 충분한 실험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은 전혀 수상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힘을 이용하면 일이나 연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믿고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죠. 부디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왜 믿을 수 없는 기분이 드는지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무턱대고 무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잘 풀린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수상한 기분,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떨쳐버릴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분이면 끝나는 실험이니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고객 만족 99%를 자랑하는 실험입니다. 자화자찬이 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실험을 해보면 1분 후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바뀔 겁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아 그렇구나 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이죠. 이 실험을 하고 나서도 무의식을 믿을 수 없거나 여전히 의심쩍은 마음이 든다면 저는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책을 슬쩍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그럼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무의식은 언제나 옳다 실험. 1. 눈을 꼭 감는다. 2. 머릿속으로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하고 3번 말한다. 3. 눈을 뜬다.
무의식의 소리에 집중하라. 자, 실험이 끝났습니다. 지금 당신은 노란색으로 된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 않나요? 그것은 레몬일지도 모르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입은 노란 옷이나 선반에 꽂힌 노란 책 또는 벽에 붙은 노란색 포스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신은 주변에 있는 노란색 물건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겁니다. 만약 아직도 의심스러우면 노란색뿐만 아니라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 색깔을 바꿔 몇 번이고 시험해보세요. 반드시 그 색과 같은 물건을 찾고 싶어질 테니까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무의식의 힘 중 하나인 알아서 답을 찾아준다입니다. 즉 당신이 머릿속으로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하고 3번 외친 후 눈을 뜬 그 순간 무의식은 노란색이라. 이를테면 이거 말이지 하고 당신에게 이미지로 가르쳐줍니다. 그 밖에도 새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점찍 얻은 차종만 눈에 들어오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 정보에만 눈길이 가죠.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언제나 옳은 답만을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변화 속에 안정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은 마음만으로 살고 있지도 육체만으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양쪽을 다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이고 나머지 10%는 표면의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이 우리의 일상활동을 컨트롤하고 있으므로 그 무의식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의식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의식의 영역이 90%라고 했지만 이것도 틀린 말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바뀌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세포수도 60에서 80조 개라고 말하는데 세포는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신진대사를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즉, 잠재의식은 변화가 곧 안정이라는 뜻입니다. 물로 예를 들자면 그릇에 고여있으면 쏟고 말지만 계속 흐르고 있는 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컨트롤하여 소망을 이루려는 것은 무의식의 작용을 가로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선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일부터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마음속에 괴물이 산다. 갓난아기일 때는 뭐래도 혼나기는커녕 잘했어, 정말 대단한데? 하고 실컷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칭찬보다 충고를 더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옆집 아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돼. 물론 부모님은 잘 되라고 해준 말이었을 테죠. 하지만 당신이 자랄수록 부모님이 손바닥을 뒤집듯 말을 바꾸는 통에 당신의 내면에는 안 된다는 금지사항이 깊이 뿌리 박혀버립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쉽게 허용하면 안 된다. 뭔가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나 미디어, 주변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 전반에 걸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규칙이나 조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노력을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받아도 돼. 행복하려면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라는 조건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조건을 다 갖출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기분이 들어도, 좋은 생각을 해도, 긍정적이 되어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좋은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이나 조건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분이 들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까지 늘 그랬잖아. 지금 잘 나가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주 나는 자신감이 없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무척이나 당당하게 자신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이죠. 그 말은 즉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몬을 베어 물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레몬을 베어 물지 않은 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레몬을 듬뿍 베어 문 나의 모습이 떠올라서 레몬을 베어 물지 않았는데 침이 새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잠재의식은 부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감이 없다거나 잠재의식을 믿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당신은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당신 내면에는 자신감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잠재의식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잠겨있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 그럼 왜 우리는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하거나 여론 혹은 주위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을 신이라는 한자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듯 사람의 말이란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말을 당신의 무의식이 받아들여 나는 이런 인간이야 라는 신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당신은 난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야,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 긍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자신감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이 0이거나 100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블로그, 강연 등에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모두 받아들이자, 허용하자 라는 말을 보거나 들으면 100%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나는 무능해, 허용할 수 없는 나는 속이 좁아 하고 자기 부정을 하다가 결국 자신감이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도 모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신감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 사업은 잘 될지도 몰라. 복권에 당첨될지도 몰라. 혹시 실패할지도 몰라. 나는 비를 몰고 다니는 여자라 다음 데이트 때 비가 올지도 몰라.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이런 할지도 몰라가 축적됨에 따라 자신감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실적에 따라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문득 떠오른 할지도 몰라에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어보세요. 자신감이란 할지도 모른다 이꼴 가능성의 축적이니까요. 갓난아기가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듯이 다음에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에는 꼭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가능성이 쌓입니다. 당신 역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갓난아기도 잘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우리 어른은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몇 번을 실패하든 그래도 다음에는 잘 될지 몰라. 아니 잘 될 거야. 라는 1%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당신에게도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정말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유가 있다. 늘 웃고 있다.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다. 분명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의 태도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래도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뭔가를 읽어낸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없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실적을 올려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실적을 올리려면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이런 감정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면 자신감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껏 허세를 부려라. 이쯤에서 제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 한 행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허세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 있는 척 행동하거나 여유 있게 대처하자고 마음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듯이 인간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내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일 경우 양복이나 턱시도를 입으면 등이 고추 서고 신사가 된 느낌이 들 테고, 여자일 경우 럭셔리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에 걸맞은 태도를 갖출 겁니다. 또한 기분이 좋아서 모든 일에 긍정적일 때는 몸도 가볍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몸이 안 좋을 때는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신체적으로 허세를 부림으로써 마음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유만만한 나를 만드는 방법. 1.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입꼬리를 2mm 올린다. 이때 미소는 짓지 않아도 된다. 2. 입꼬리를 올린 채 어깨보다 위쪽에 한 손 혹은 양손으로 파이팅 포즈를 취한다. 3. 거울을 볼 때마다 위에 포즈를 취한다. 4. 7일 동안 계속해본다.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만 하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소는 긴장을 풀어주고 머릿속에 알파파라는 이완 상태를 만드는 뇌파를 생성합니다. 갑자기 웃으라는 말을 들으면 쑥스럽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는 생각도 들 테지요. 그런 사람에게 재미없어도 일단 웃어보세요.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뻔히 알면서도 그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웃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리기만 해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살짝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기만 해도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침착하고 여유가 있으며 모든 것을 포용해줄 듯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깨보다 위쪽에서 취하는 파이팅 포즈 말인데요. 인간은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동작을 취하면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한 파이팅 포즈도 그렇고 만세나 하이파이브, 데모 행진을 할 때 주먹을 치켜드는 것도 강한 마음을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콘서트에서 팔을 들고 환호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어깨 위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의욕적인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손을 어깨 위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갖자고 애쓰거나 생각하기보다 의욕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포즈를 취하면 저절로 자신감이 생겨날 겁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여 해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파이팅 포즈를 취해보세요. 이 방법을 집이든 밖이든 간에 거울이 있는 곳에서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을 하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거울이 없는 곳에서 해도 괜찮고요. 다만 거울을 이용하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포즈를 취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하라고 권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7일 동안 도전해보세요. 제 경험상 한 달 정도 계속하면 귀찮고 3일은 너무 짧아서 효과조차 느끼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선은 7일 동안 하자고 마음먹고 가볍게 시작하면 의외로 계속하게 됩니다. 7번 하면 습관이 된다. 7이라는 숫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주일도 7일이고 도레미 음계도 7음입니다. 또한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뀌는 주기도 7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신변에 존재하는 것들의 교체 주기는 7과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7로 나누어도 142857을 빙글빙글 순환하는 순환소수입니다. 따라서 뭔가를 계속하고 싶고 습관을 들이고 싶을 때는 7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계속 소개할 무의식 활용법들 역시 우선은 7일 동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숫자 7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으니 자신감이 솟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며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1. 늘 견갑골을 2-3cm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 2. 가슴을 펴지 않고 명치 부분을 45도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왼손으로 명치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내가 자신 있는 것을 떠올린다 라고 말한다. 3. 7일 동안 계속해본다. 태도를 보면 마음이 보인다.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를 살펴보면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태도나 자세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깨를 꼿꼿하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어깨를 움츠리거나 시선을 아래로 떨굽니다. 즉, 속마음이 몸으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무의식 활용법에서 소개한 자세를 유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식적으로 등부터 허리까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활 모양, 즉 후두부와 견갑골, 엉덩이 관절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바르게 선 자세로 만듦으로써 마음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면 컴퓨터를 하거나 오랜 시간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치 부분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흉추 중에서 12번 위치를 뜻합니다. 12번 위치는 인간이 걸을 때 상반신과 하반신의 엇갈린 움직임을 흡수하는 곳이기도 하고 좌우로 몸을 비틀거나 회전 운동을 할 때에도 사용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히 몸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요한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의식하며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몸의 중심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심축이 잘 잡힌 자세를 취하며 자신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마음에 대해서만 의식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자신감을 가져야 해. 나는 노력도 실적도 너무나 부족해.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해야만 해. 하지만 마음과 몸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것은 마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것을 떠올린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잊고 있었던 자신감을 상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운동형 외톨이였던 저도 이 무의식 활용법을 따라해 보았더니 이대로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마구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다 신기하게도 다음에는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겨나더군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몸을 움직였을 뿐인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신체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여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함정을 경계하라. 제가 이 책에서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고의 전환, 즉 여러 가능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능성이란 반드시 참신해야 한다거나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합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에게 하지만이라는 사고의 덫을 놓는 돈을 예로 들어 사고의 전환에 대해 설명해보죠. 독립하는 것이 꿈인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어서 독립할 수 없어. 즉시 돈이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이 남자는 돈이 없어서 독립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돈은 만만찮은 상대였죠. 하지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돈은 또다시 남자를 하지만이라는 사고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남자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겠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뇌의 작용 가운데 하나로 의식의 종점 현상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지금이라는 축적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지막 부분이 지금이라는 순간이죠. 소원을 이뤄주는 역발상 방법. 1.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일, 꿈, 목표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2. 그때 하지만 이란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떠오른다면 종이에 써본다. 독립하여 사업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3. 하지만의 앞뒤 문장을 바꿔본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지만 독립하여 사업한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하지만이라는 사고가 생겨났다면 하지만의 앞뒤 문장을 바꾸었을 때 마지막에 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말이 됩니다. 즉, 무의식 속에는 마지막에 독립하여 사업한다, 멋진 파트너와 결혼한다 같은 말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 종점인 소원에 걸맞는 정보나 만남을 의식하게 되므로 그만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바람을 성취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당신에게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생각해버리니까요. 못 믿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가요? 지금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았나요? 말하는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억지로 보지 않으려 하거나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게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를 거론하지 않거나 하지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 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말의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말 끝에 하지만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덧붙여보세요.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구나. 아, 우울하다. 하지만 귀갓길에 좋아하는 과자를 사가자. 오늘도 아기를 돌봐야 하네. 요즘 엄청 울던데. 하지만 역시 아이의 웃는 얼굴은 엄청 귀엽잖아. 또 상사한테 혼났어. 하지만 혼나는 것도 중요해. 게다가 그 상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지만 뒤에 긍정적인 말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기분도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인생도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의 책이나 강의에서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바꾸거나 배제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거나 역발상으로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라는 겁니다.